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소설가 서머슨 모음은 젊을 때 독서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는 노년에 가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정신적인 취미다. 인생은 어느 고비를 지나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노년에도 즐길 수 있다는 취미 독서, 오늘 인생 책방에서 권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 사무실. 정치 연륜이 묻어나는 다양한 자료들과 책들이 눈길을 끄는데 하루에 책을 3-4권씩 도파하는 학구파였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77년) 제9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3살의 나이에 정계에 입문. 우리나라 정치 1번지인 서울 중구 종로에서 5선의 관록을 쌓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1997년, 2002년 두 차례 대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수평적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회 부총재, 통합민주당 대표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대철 대표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좋다 이런 건데 감사를 통해서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여기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책입니다. 정대철 대표의 인생책,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을 만나보자. 오늘은 5선 국회의원이자 2명의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 대한민국 정치계의 원로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대철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인생책 나눠주실 분은 세계 최초의 지식 생태학자이자 교육공학 전문가 유영만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왜 쑥스러워하세요, 새삼스럽게. 세계 최초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인생책방의 가족 허위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에서 책 많이 읽고 사무실에 예.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예. 친구들과 만나고 있고 그 전에는 강의 한 주일에 10건 내지 15건 정도가 있어서 어이구. 바삐 다녔는데 그게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한가하게 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모처럼 안 하시던 집안 봉사도 하십니까? 뭐 부엌에도 좀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그래 부엌주는 제가 혼자 해 먹어요. 우리 집 사람이 좀 편찮아서 그러셨어요. 병원에 있어서 예. 제가 아침은 주로 해 먹고 그러셨어요? 점심은 나가 먹고. 이번에 4.15 총선 네.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조금 놀랐어요. 예. 죄송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결과보다는 다른 상대당인 미래통합당이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을 인생책으로 네. 야, 인생책으로 이 책을 꼽으셨다. 왜 이걸 그렇게 꼽으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예. 제가 대통령만 만들면 한 번씩 감옥설 갔습니다. 중 대통령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또 네. 감옥 한 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당 대표를 했는데 그때도 감옥설 또 갔다 왔는데 두 번째 감옥소 가서 참 허탈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17명이 갔어요. 제가 여당 대표, 네. 야당 대표 서청원 의원, 못하게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여당 사무총장 이상수, 야당 사무총장 김영일 그래갖고 17명이 갔는데 3명만 감옥소도 왔으면 거기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뻔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하고 나 스스로를 잘 다듬을까 할 때 감사한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감사에 관한 책, 용서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으로도 쓰고 네. 그런 계기가 돼서 이 책을 잘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다들 우리 국민이 모범적으로 하셨지만 스트레스는 많이 쌓여 있고 힘든 때거든요. 네. 저도 조금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이제 꼽으셨다고 해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은 과학적으로도 그러게요.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게 파동으로, 예. 힘으로, 에너지로 돼서 그것이 그이와 동조하는 어떤 관계의 것을 성취해낼 수 있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관계도 회복되고 예. 육아법도 네. 되고 건강법도 되고 위기관리도 될 수 있는 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까지 동원해서 음. 감사의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네. 증명해줘서 예. 굉장히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포인트 때문에 저도 상당히 설득이 됐는데 제가 이번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대철 고모님을 만난다는 것에 사실은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 중국 구민이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먼 발치에서 아니, 저 국회의원 아저씨가 유행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제일 처음으로 봤던 분이 정대철 의원님. 투표권은 당시. 없었을 그때 때였군요. 없었죠. 그래서 네. 엄마 저분 누구야? 라고 했더니 아 네. 저분이 정대철 의원이라고 예.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어렸을 때 본 그분을 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다시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어. 예,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예. 했고요. 예. 이 책을 쓴 그 사람이 두 명입니다. 네.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슨이라는 사람, 네. 그리고 임상정신 분석인 이 칼라바라는 네. 사람인데 네. 두 사람이 3년 넘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의 심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네. 이 책은 그 감사가 그냥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은 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번 책을 읽으면서 감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좀 마음이 변했어요? 설득이 되고?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을 가졌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심장도 안 좋아지고 해야겠구나. 뇌 혈류량도 떨어진다 그래서 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그래요. 갖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라는 게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교수님은 감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네. 쓰고 있는 추상명사들 있잖아요. 네. 사랑이나 열정, 예. 감사 이런 게 추상명사가 아니라 저는 보통 명사를 넘어서서 동사라고 생각해요. 동사. 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이런 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 있었네. 감사하는 거고. 사실 그거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하루 아침이나 저녁에 잘 때까지 움직이는 그 무수히 많은 동작들 있잖아요. 저는 동작은 동사가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혀가 잘 돌아가네. 이것도 동사잖아요. 감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 동사, 예. 이 동사가 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놈은 진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집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흔들었는데 죽었어요. 진짜로. 저도 항상 이렇게 와이프를 이렇게 깨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구나. 또 걸어 다닐 수 있네. 뭐 이런 모든 행위 동사들을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사실 몸이 아파 보면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네. 사람이 또 잘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또 건강해지면 그런 일상의 감사를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감사함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에는 다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조금 놀란 거는요.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거꾸로
그게 온다는 거죠. 일로 이루어진다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어. 그 힘이 예. 발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서는 감사가 전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보통 우리가 스위치 켜고 끌 때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무한한 에너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삶 자체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책의 20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전 이 구절 읽으면서 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 당신이 염원하기만 한다면 우주는 예. 당신의 그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때의 염원이라는 건 긍정적인 것이어야겠습니다만 네. 무엇인가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에너지 자체의 장 자체를 바꾼다는 것,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믿고 진짜 이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정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감사하고 뭐 용서하고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그 예수님은 그거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잘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네. 왜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냐 하는 거에 대한 이해심이 조금 생기는 것이 예. 사람된 행동이라는 것이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뭐 큰 차이가 없다.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책이 아직도 교과서로 읽힙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사람 행동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2000년 동안 많이 변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치학도 참고서로 됐듯이 그런 의미에서 사람 삶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변하고 또 그게 뭐 따져보면 이것과 저것과 사이에 극단적인 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해의 폭도 상당히 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했죠.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지기 시작하는 조금 거죠.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네. 보통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를 엄청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옛날에는요 네거티브 선거 엄청 했잖아요. 근데 처음엔 큰 감정 없다가도 네거티브 선거 한 번 끝나고 나면은 완전 미워져서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버지가 8선을 했어요. 그러셨죠. 아버지 선거 8번에다가 네. 우리 아버지는 떨어진 법이 없고 저는 5번인데 떨어진 게 2-3번 되고 네. 정치 종합법에 묶여서 6년. 우리 아들은 한 번 했는데 거기도 2번 떨어지고 뭐 쉬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까지 하면 뭐 한 25번 정도를 집안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독보적인 뭐 한 번 집안이세요. 치르는 게 그냥 그 남의 선거가 아니라 자기 선거를 그렇죠. 치렀다고 아유. 생각해서 집안에 첫째는 기둥뿌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재산이라고는 없어지게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대결 구조가 생겨서 상대방하고는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라도 그 대결을 하게 힘드실 거 되면 아니에요. 서로 그게 좋은 마음이 안 가져지는데 예. 한 20여 년 전부터는 아까 이거 감사 용서하는 마음을 특별히 갖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시작해서 하니까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지건 이기건 찾아가고 또 불러내서 내가 저도 모시고 식사도 하고 어저께 한 거 그렇지만 내가 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서로 예. 서로 이해하고 살자고 예. 충돌 없이 큰 미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그렇게 진짜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다 이렇게 되는 것은 나옵니까? 아닙니다만은 이쪽에서 용서하고 노력하면요 예. 많이 관계가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로? 느껴집니다. 저는 감사라는 거에 대해서도 책을 한 5-60권 읽었고 용서라는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 용서에 대해서 그러셨어요? 책도 좀 쓰고 있는데 그래도 강의한 강의에 제 제목이 감사, 용서, 고난 뭐 이런 얼마나 겁니다.
용서할 게 많으셨으면 얼마나 살면서 용서할 게 그래서 많으셨으면. 감사하다 보면 서로 용서가 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또 어떠세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삶의 굴곡이 좀 느껴지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서 에너지 동조화 현상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예. 이 동조 현상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물이 있습니다만 예. 저 말고 유명한 성악가 분이 여기에 이렇게 아 하면 이 물이 그 음파와 이제 동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막 떨리기 시작하는 예. 현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동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우울해지고 같이 우울해지고. 좀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기쁜 마음이 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사회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건 네. 화분입니다. 어. 이 화분을 키우는데 그 화분에 계속 비난을 한 화분과 칭찬을 한 화분 어느 쪽이 잘 자랐을까를 보니까 예. 압도적으로 칭찬을 들은 화분이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비난을 들은 화분은 비실비실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언어화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2018년에 우리나라 대학병원 연구팀 같은 경우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심박수와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제가 불안정한 이유가 내가 좀 사람들을 미워해서 내가 좀 비판하는 마음을 살짝만 내려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그 되더라고요. 나이 때는 사회에 많은 불만을 또 가질 때이기도 하고. 그러게요. 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네. 감사한 생각을 가질 때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중력이 높아져서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쉽게 전환하며 기억력도 증대된다. 손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신체 모든 부위의 기능도 조화를 이룬다. 좌뇌엽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분노나 과격한 행동, 우울한 생각이 찾아들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오고 열정이 넘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대표님 이게 생각하셨을 때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나한테 가장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어머니예요. 아무래도 남자 자식은 엄마가 더 그리워요. 국민학교 2, 3학년 때는 도벽이 생겨서 어머니 돈을 많이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거 알고 각오를 딱 하고 어느 날 탁 잡아서 시큰 매 맞고 집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게 부산 피난가서인데 6.25 때 1952년도인데 거기서 송도 해수욕장이 멀지 않은데 송도 해수욕장에 국민학교 2학년이 밤에 가서 거기서 밤새고 들어왔어요. 또 내쫓고는 밤에 또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거기 가서 실컷 울고 이거 도둑질하면 그리고 누나들까지 옆에 서서 저는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걸 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어머니가 대단히 감사하고 그 후에는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아니셨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는 별명 극성 어머니라고 그러지. 극성. 예. 해방돼갖고 자식 넷 낳고 이화 여전 졸업하고 서울법대 다시 들어가서 그러셨구나. 거기서부터 40 넘어서 고시 공부하고 고시 붙고 거기서부터 변호사 되고 물론 판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야당 의원 부인이라고 이승만 박사가 판사 임명을 안 했어요. 못 안 시켰어요. 그래서 네. 또 핍박받은 건데 예. 그래서 그냥 변호사하고 자기 변호사 잘 됐다 그러는데 그냥 열심히 그냥 동동 구르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어린이회장 선거 같은 데 나갔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거기서 유세를 한단 말씀입니다. 네. 어머님이 명웅병가라 어머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네. 한 6, 7명이 나오는데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 600명 중에서 480표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머님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정치할 때도 어머님이 내가 제 살아계셔서 첫 번째 유세할 때 와서 이렇게 몇 번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구나 그런 도움이
그래서 상당히 되고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한 예, 게는 예. 중구 구민과 중구 당원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8번, 정대철이 5번, 아들 1번을 당선시켜주고 지지해주고 키워준 중구 구민과 당원들에 대해서 아직도 전 중구에서 아버지 때부터 80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들도 물론 살고 예.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한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전 땅바닥에 지나다니면서 중구에 대해서 계속 절하고 다닙니다. 이런 감사한 노릇이 어딨나. 예, 예. 예. 아 이게 얼마나 잘하셨으면 그렇게 80년 아니 동안 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 되는 거나 국회의원 되는 것이 본인의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능력보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 저 친구는 꼭 국회의원 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안 돼요. 운이 안 따라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운 좋은 거에 대한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께 특별히 저 같은 정치하던 사람 지역 구민과 지역 당원들한테 무지개 감사한 마음 갖고 삽니다. 예. 허위 평론가는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저는 곰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은 헤어진 예전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지금 갖고 칼칼하다.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예. 천둥벌거숭이었던 저와 만나줬던 그녀들 그녀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깊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처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한테 한꺼번에 닥쳐오는 것인데 그 시간을 공유해줬던 그 분들께 뭐 네.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잘 살으시라. 나도 열심히 설마 살겠다. 혹시 다시 이렇게 미련 있고 만나고 싶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 네. SOS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명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솔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연인이라고 해야 되나 연인 이상의 인연이 그 우리 대표님께서 킹메이커로 성공하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하고 인연도 지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20살 차이예요. 딱. 예. 저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20살 차이예요. 정일영계가 이제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그 양반이 골처였어요. 예.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20년 차이니까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데 내 방에 올라와서 내 방에 전 그 당시 이제 20살이고 그 당시 내 아리랑이라는 담배를 폈는데 좀 그 양반은 청자라고 좀 나은 담배를 내가 사다 놓고 같이 그러면 둘이 맞담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30살 정신했는데 그 양반은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옛날부터 맞담배질 했으니까 어른들 많은데도 담배를 자꾸 주셔서 이제 물었다가 좀 놓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인간적으로 서로 상당히 신뢰하고 그 당시에 김대중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타협적이고 그래서 전 속으로 그 당시에 학생운동하고 강경파라 이것은 좀 비겁하고 그땐 좀 더 급진적이셨어요. 예, 젊은 급진적이었어요. 혈기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크게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까지 그러면서 이 양반이 변신해서 강경하게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서 저항했을 때부터 다시 존경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그 좋은 충고와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예를 들면 그 양반이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되니까 진주교도소에 있어요. 진주교도소에서 제대로 편지를 못 쓰시니까 담배값 뒤에다가 은종에다가 몇 가지 써서 내보내는데 우리가 앞으로 집권하려면 감옥소 앉아서 우리가 집권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거 그러려면 군을 알아야 되네. 그 정의원은 국방위원회 가라 그래서 국방위원회 가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또 미국 망명 시간에 제가 미조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련해서 미국 망명 기간에 제일 처음으로 미조리 대학교 유학생들이 초청해서 초청 강연을 시작을 해서 전국 강연 투어를 하게 되었고 또 그 후에 제가 들어와서 정치를 하려는데 나보고 민한당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민한당이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군사 독재 정권하고 이렇게 좀 타협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1당 되니까. 근데 그놈 당 들어가서 폭삭 망했어요. 또 평가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저랑 조윤영 씨랑 조홍규 씨랑 그 양반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여하간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 중에서 핵심인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그렇죠. 이루어냈다는 데서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예. 그분을 통해서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됐었습니다. 네, 정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주화의 이제 산 역사시고 정말 많은 고초를 겪은 분인데 항상 또 옆에서 같이 파도를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요한 일도 하셨는데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감옥도 몇 달 갔다 와서 재판받 나중에 무죄는 받았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경선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나왔으면 저도 괜찮게 해볼 만한 사실 제 깜냥에는 예. 김대중 대통령 때 다음은 내 거다.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킹메이커가 아니라 나도 한번 그럼요. 꿈꿔보겠다. 대통령 후보 경선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못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보다도 한 2살, 3살 밑이에요. 선대위원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마음 갖고 의원하는데 국회의원이 1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서 한 3분의 1이 깨놓고 얘기하면 노무현 저게 무슨 대통령 후보냐. 그래서 내가 선대위원장이 돼갖고 한 3, 40명을 한 분 한 분 설득을 했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도 민주당이 그래도 정권을 한 번 더 잡아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도록 착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명이고 또 그렇게 해야 이 나라 정치가 또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거 아니냐. 네. 하나씩 설득해서 30명 중에서 한 4~5명 빼놓고 다 설득을 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다 설득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 가장 큰 일이 그분들 뛰쳐 못 나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성공할 수 있었던 걸 늘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책으로 다시 이제 네. 가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감사하는 마음 갖기가 아이 존재 자체는 감사하지만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걱정이 많이 되고 얘를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정말 교육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거는 좀 알려주세요. 아주 집에 수험생이 있는데 아주 힘듭니다 지금. 교육학자가 자식 교육을 제일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교육의 철학이 이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지도할 때 저 네.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방향을 가리키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방법이라는 약을 구체적으로 많이 먹은 아이들은 네.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방향을 찾아서 네. 자기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모험생이 탄생하지만 저는 이제 모험생을 기르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아이들은 나한테 뭘 기대하냐면 구체적인 방법을 자꾸 가르쳐달라. 근데 방법을 가르쳐주면 금방 빨리 먹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네. 그걸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실 속에서 이렇게 배추를 잘 길러가지고 하우스 배추로 이렇게 김치를 담근 거하고 저 야생에서 월동 배추로 노지 배추로 김치를 담근 거하고 우리 김치를 담그면 어떤 게 맛있을까요? 월동 맛있지 않나요? 비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난 정말 옛날 사람이야. 네. 어. 그러니까 하우스 배추가 맛있다고 하는 거는 역시 또 젊은- 색다른 의견이에요. 네. 젊은 네. 친구들이라. 근데 예를 들면 어. 대부분 보면 야생에서 자란 배추들은 비바람도 맞고 천둥번개도 맞고 네. 자연의 기운을 흠뻑 맞았기 때문에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질기지 않나요 혹시? 왜냐면요. 네. 그 야생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아. 스트레스를 받는 영어로 쓰는 스트레스의 ED가 붙어 스트레스 T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정확히 거꾸로 뒤집으면 딱 디저트가 돼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일수록 시련과 역경에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생에서 자란 배추일수록 비바람이나 천둥번개에 맞고 놀래고 자빠지고 그래도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냥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너무 보호하고 예. 그런 게 지금 당분간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스스로 길을 찾아나가는데 뭐랄까 그 노하우나 어떤 실력이나 능력들을 스스로 갖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답답하긴 하지만 그냥 그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 이 자연에 봐보세요. 모든 생명체가 때가 되면 꽃이 피우잖아요. 예. 봄에 피는 아이도 있고 겨울에 피는 아이도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겨울에 피는 아이를 학원 보내가지고 얘를 봄에 꽃이 피우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렇게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근데 사리가 하여튼 여러 개 나와야 되더라고요. 예, 인내가 네. 아주 깁니다. 대표님 사실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인의 길을 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유신 말기였습니다. 예. 유신 말기인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거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종로중구라는 게 2명을 뽑는 예. 종로중구는 당수급들만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비니까 나도 정치적인 야심이 있고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비고 보궐선거 2사람이 다 우리 아버지는 재판받아서 상실됐고 하나는 한국일보 회장하시던 장기영 씨인데 2분이 한꺼번에 다 상실이 됐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할 텐데 그런데 그 중간에 내가 좀 정치를 하려면 이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논문 쓰다마다 덜컥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 반대한 이유는 논문 다 쓰고 하지 그 논문도 안 쓰고 와서 하느냐 그게 하나고 2번째는 그게 유신이 있고 어려운 시기에 정치한다는 게 적당치 않다. 더더군다나 네 아버지가 자기가 그 당시에 3.1 명동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문동환, 정일영, 이태영, 무슨 함세웅 신부 등등이 합쳐서 긴급 조치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가능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과 공화당 정권 물러가라고 선언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병원에서 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아버지는 국회의원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너를 국회의원을 쉽게 만들어 준다. 그거는 상상 바깥의 얘기다. 너는 해봐야 떨어진다. 무슨 조작을 해서라도 그런 3가지 이유로 반대면 반대고 좀 지금 당장 정치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출마하고 등록을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들어앉아서 협조를 안 하고 한 주일 엄마가 먼저 지금도 엄마라고 그럽니다. 한 2, 3일 만에 나오시고 아버지는 한 주일쯤 후에 나오셨어. 가만 놔두면 이거 떨어지겠거든. 그러니까 나와서 도와주셔서 백면서생이죠. 아버지 믿고 나와서 되긴 됐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데 아드님이 또 정치의 길을 그게 간다고 또 하셨어요. 그렇더라고요. 또 어떠셨어요? 삼성전자에 잘 일하고 있는데 예. 또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안정된다면 이제 30대 초반기에 정치를 하겠다고 막 그래요. 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뭐 내가 포기하고 하라고 그래서 처음엔 떨어지고 그다음에 되고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 좀 도는데 같이 노력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은 아닐 거라는,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아들이고 또 다른 정치인이니까. 그런 아들한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같이 인생을 기쳐가는데 우리 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장가도 안 간 40살짜리 가는데 여기도 또 정치 나갔대요. 돈 잘 버는데 어느 날 가더니 한 5, 6년 전에 나도 정치 갔다 그래서 야, 뭐 형이 정치하는데 너까지 정치하니 내 형 방해 안 하고 아버지 정치는 나 안 된다 그랬죠. 한 집에 하나만 하지. 그래서 둘이 사이가 나빠서 한 1, 2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고 귀찮아서 그래, 형 방해하지 않으면 너도 해라. 그래서 다시 타협을 했어요. 언젠가는 정 차갔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좀 흐르는 건지요. 피가 많이 그래서 그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요새 타협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하고 아주 평화롭게 아버지 아들 간에 그렇게 그냥 자녀한테는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 가져면서 바라봐야 되는 건가 봐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저희가 살았던 세상과 이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전혀 다르니까 제 생각을 자꾸 아이들한테 강요하는 거는 꼰대밖에 안 될 것 같고 꼰대와 리더의 차이가 꼰대는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리더는 미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제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이고 아이들이 더 많이 살아가야 하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냥 또 이렇게 큰 탈 없이 잘 사는 것도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허위 평론가는 아버지가 본인이 가는 길을 찬성을 하셨어요? 아니면 반대? 걱정을 많이 하긴 하셨죠.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국문과는 예나 지금이나 국문과라 그랬고 국수 전공으로 사학과를 했는데 사학과는 중문과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 쓰지는 않잖아요. 정치는 없는 걸 또 갖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굶어 죽는다라는 얘기를 반대하셨어요. 예, 뭐 하셨는데 예. 딱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심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피곤한 집안이거든요. 정치한다는 게 매번 선거처럼 오죽 그래도 힘듭니까? 기둥뿌리 하나도 제대로 남아진 거. 우리 집에 정말 돈도 없고 그래요. 선거를 이렇게 많이 치르면 뭐 남아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도와준 사람들, 친구, 후원자 이런 사람들 나는 지금 내가 여기 감사하고 저 용서하는 마음이 나는 이제 나머지 앞으로 이제 5년, 10년 살까 감사하고 돌려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 간다. 신세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례 같은 거래도 좀 해서 내가 주례를 한 8,000건 썼는데 8,000건. 예, 우리 아버지는 14,000건 썼고 또 노웅래 아버지가 노승환 씨라는 분이 21,000건으로 세계 기록입니다. 그 봉사로 생각하시고 봉사로 열심히 생각하고 하시는구나. 열심히 내가 돌려줄게 그거고. 저도 주문 좀 받아 놓을까요? 그럼요. 아드님 있다든가 저 따님 있으면 제가 주례 잘 서요. 그리고 그래서 뭘 좀 돌려주는 것, 네. 감사한 마음을 좀 돌려주는 것을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네.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예.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을 지났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걸 러너스 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 혈압도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만족 상태가 오는 걸 헬퍼스 네. 하이라고 하더라고요. 헬퍼스 하이. 하이. 예. 그러니까 헬퍼 남을 도와줄 때 이 감정이 굉장히 쫙 올라가고 음. 그 연구를 해봐도 장수촌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봉사 활동을 많이 한대요. 남을 도와주는 것. 음. 도와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네. 느끼고 그 영화 중에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사역과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낸 다음에 그걸 실천에 옮겨라.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공 트랩이라는 학생이 어떻게 숙제를 하냐면요. 다른 학생들은 다 힘들다.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꾸냐. 그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막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It's possible.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제 사역가 트랩이라는 학생이 어떻게 바꾸냐면 주변에 있는 세 사람을 바꿔요. 네. 그 엄마도 바꾸고 뭐 엄마가 약간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노숙자 뭐 이렇게 해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바꾼 다음에 그 세 사람한테 미션을 줘요. 너도 세 사람을 바꿔라. 그럼 이걸 감사에다 대입해 보면 내 주변에 세 사람한테 감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뭐 감사 일지를 쓰든 뭐 감사 노트를 전하든 감사한 말을 전하든 그럼 너도 주변에 있는 세 사람한테 감사해라. 그러면 이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감사도 뭐 거창한 어떤 계획이나 뭐 큰 비전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이게 피라미드식 다단계 전법으로 세상이 이렇게 쫙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네. 이 책에서는 뭐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감사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결성을 해라라고 예.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보와 경험을 나누면서 네. 다음에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이렇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예.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하다못해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뭐가 좀 괜찮았어? 라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이러한 감사함을 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바꿔 나갈 수 있을까 감사의 네. 힘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언을 하고 있는 바로는 자신의 그 능력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융통성, 인내심 이런 게 그런 건 다 디폴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야말로 내가 가진 감사할 능력이지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직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감사를 진심으로 해야지 그냥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아픈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짜로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치료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에 감사한다든가 이 약을 개발한 분들한테 감사한다는 거는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감사하라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창의적으로 감사할 거를 많이 생각해 내야 되는. 저는 이제 감사 얘기 나왔으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주변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러면서 네. 감동적인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스승의 날 이런 것도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도 못 받아요.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쿠폰북을 갖고 왔어요. 쿠폰북. 첫 장을 딱 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리운전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술 마시고 제자한테 전화했더니 이거 제 차를 집에다 끌어다 주더라고요. 뭐 그런 쿠폰도 있고 휴강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휴강 한 3번만 하시죠.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휴강권 이거 많이 선물해달라. 뭐 그다음에 또 3번째 장 여니까 와인 시음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와인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알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계산은 교수님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 쿠폰이라는 것도 대단한 뭐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뭐 평생 사랑권, 유효기간, 뭐 평생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아무튼 우리가 작은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면 이 직장에서 할 수 있어요. 뭐 생맥주 시음권 5,000cc 단 제한 시간 낮 12시 그러면 12시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네. 게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네. 주변을 바꿀 수 네. 있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감사하는 생활을 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줘본 적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개인 정대철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또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옛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 책이 읽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으로 추천하셨는지. 감사하는 삶은 소망을 이룰 수 있고 네. 감사하는 삶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은 아이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아이들이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서 네. 성공시킬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건강을 잘 유지하고 회복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요새 코로나 같은 데도 국민들이 우리가 잘 되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는 다시 더 큰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모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할 건데 그 감사하는 말이 상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좋은 말이구나. 이거를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을 소개하는 코너 오늘 뭐 읽지. 저희 오늘 뭐 읽지 제작진이 직접 고르고 직접 읽고 생생하게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 PD님,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작가님과 PD님이 어떤 책을 골라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어떤 책 고르셨나요? 저는 한국 불교사라는 책을 골랐고요. 한반도에 불교가 있기 이전, 그리고 들어온 과정, 그리고 이후에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가서 불교가 탄압받았던 과정, 일제시대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정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흔히들 호국불교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지켰던 불교, 막 승려들이 일어나서 임진왜란도 막 맞고 그 호국불교라는 말이 이제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 안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를 뒤에 개화기 챕터라고 해야 되나? 그쪽 시대 챕터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역사책에서 봐왔던 호국불교라는 말이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이구나
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불교 역사에 관련된 책이 30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호국 불교에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는 어떤 분이시죠? 작가분이 서두에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 한국 불교사 전문, 한국 불교사 개편 등등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했고 그 저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힘겹게 8년 만인가 완성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년마다 개정판을 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 불교사 1700년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였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의 통사라고 하죠. 이게 약간 부분만 실은 게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게 실어져 있는데 이런 책이 나온 지가 30여 년 전이래요. 30년 만에 이렇게 정말 불교 전반을 다 다룬 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종교적인 불교를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 문화에서부터 정치, 사회, 경제사적 접근까지 되게 정말 전반을 다 아우르고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가 아니더라도 역사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전문서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교 대학에 다니시는 분,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불교를 바라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 작가님 어떤 책 고르셨나요? 내 아이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정신적 활동 과잉성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제 본인 아이임에도 이제 너무 애가 활발하고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한 책인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듯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네요. 오, 그렇군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단순히 그냥 보통의 아이, 보통의 부모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와 그들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아이들에게 흔히 뭐 자폐나 ADHD 또 무슨 장애 이런 이름으로 딱지를 붙이는데 이 작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그저 뇌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저를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딱 저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인데 이제 어른인데 좀 더 멋진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냥 이제 좀 다른 사람을 되게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에 능숙한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권하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물론 정말 이런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뭐 장애, 자폐 이런 이름이 아니고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고 작가는 정의를 하는데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 그리고 그런 아이가 함께 읽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보통의 아이를 둔 부모와 보통의 아이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편견을 가진 시각으로 많이 보잖아요. 친구들끼리 놀리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요. 그냥 그저 뇌가 정말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거를 모두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이 책의 작가 이전에 이미 책을 써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맞아요. 네, 이게 내 아이는 생각이 너무 많아잖아요. 그 전에 나는 생각이 많아를 썼어요. 어때요? 이 책과 관련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까요?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 읽기 전에 저도 몰랐는데 여기 이제 책 안에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내 아이는 생각이 너무 많아에 조금 더 그래도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 같은 게 좀 더 잘 담겨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이 챕터만큼 좀 꼭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3장하고 4장이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이쪽 부분이 그 감정 과잉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룬 책인데, 이제 뭐 감성에 풍부하고 뭐 사소한 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 잘 넘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나름의 또 뭐 창의성도 있고 나름의 이제 정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기죽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좀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줄 평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노라고 말한 적 없는 사람의 예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책에서 나와요. 좀 나답게 살고자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에 있는 구절을 한 줄 평으로 네. 꼽아주셨습니다. 희니님은 어떠세요? 불교는 우리에게 편견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 줄 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 아이는 생각이 너무 많아. 문제는 없다. 해결책이 있을 뿐. 또 한국 불교사는 불교사의 마더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뭐 읽을지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 이거 있지.